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크로커스의 대표 임지섭입니다. 저희는 점점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에너지 산업에서 AI 기술을 통해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크로커스의 주요 고객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기업들입니다. 제조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패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비 단위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AI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 이상징후 또는 최적의 운용이라는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통해서 LG AI 연구원의 모터의 소음 데이터를 통해서 불량에 대한 판정을 하는 이 과제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불량 판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처리 과정에서 속도를 개선하고 100%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하나는 이 불량에 대한 이슈들을 패턴까지 분석하게 되어서 LG나 다른 제조기업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저희는 주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AI 챔피언십을 통해서 제조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크로커스의 회사 소개 영상 만나보셨고요. 발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크로커스의 대표 임지섭입니다. 2011년은 에너지 산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면서 동시에 기존의 인프라와 솔루션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AI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크로커스의 목표입니다. 크로커스는 저희 창업 멤버인 프랭크를 비롯한 AI 전문가분들과 전력 계통, 전기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주요 고객들은 제조기업입니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모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그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모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때는 저희는 에너지 회사로서 전압, 전류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에 대한 주기를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모터 그 주파수에서도 주기가 발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AI 챔피언십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과제는 LG AI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그 완제품의 모터 소음 데이터의 불량 판정 솔루션입니다. 과거에는 LG에서 현장 전문가분들이 직접 소음 데이터를 듣고 불량 판정을 해왔다면은, 현재는 AI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로 불량 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전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변화나 새로운 타입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는 엔지니어링 인력이 또 추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커스가 이번에 AI 챔피언십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불량 판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처리를 100% 자동화, 그리고 이 불량 데이터 타입이 자동 분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단순히 AI 챔피언십 과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용성 있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터는 이 회전을 하면서 이 주파수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계적인 범위 내에서 특성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었고요. 소음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히 신호에 대한 주기뿐만 아니라 주파수에 대한 주기를 확인하는 전처리 과정을 가졌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주파수 짧은 시간대 내역에서 결함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완제품 소음 데이터만 측정했을 때라는 것과 이 소음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잡음, 배경 소음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 잡음이 만약에 추가됐을 때는 아래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의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한 주변 잡음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일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2차 주파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 완제품의 소음 데이터와 배경 잡음이 추가됐을 때의 데이터에서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쳤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불량 탐지에 대한 양불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5,000여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형성했는데 현재 LG 그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불량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유형에 상관이 없이 과적합을 방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불량 판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과적합 방지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판정이 됐을 때는 타입별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불량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 상단에 베어링 불량, 이미지 데이터를 봤을 때 자세히 한 3분 정도 쳐다보면은 세로선이 한 5개, 7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칩 불량, 세밀한 많은 세로의 선이 있고 그 왼쪽 하단에는 굵은 2개의 세로의 선이 발생됐습니다. 육안으로도 판별 가능하지만 컴퓨터로 이미지 딥러닝을 할 경우에는 정확히 불량 타입별로 퍼센티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다중 불량, 예를 들어 A와 C, 베어링과 기타 불량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의 상황까지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처리 자동화 과정과 불량 판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 단계부터 주변 배경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현장에 실시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미지 생성을 0.3초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 판정 정확도는 99.5%가 나왔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LG 담당자분께 저희가 여쭤봤고 재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 단계부터 정확도가 99.8%다. 25,000여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50개의 데이터 정도는 사실 불량을 의심할 수 있지만 정상 판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불량 판정에 대한 정확도, 전처리 100% 자동화, 그리고 불량 데이터 타입 자동 분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량 탐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글로벌 불량 탐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조업, 공장에 있는 불량 탐지, 그리고 제조업에서 소음 모니터링을 통한 불량 탐지 시장은 갈수록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AI 기반의 불량 탐지 및 4차 산업 솔루션에 대한 가치는 3,700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과 이미지 비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그리고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크로커스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LG와 같이 환경이 잘 갖춰진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20만 개의 제조 공장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더라도, 그리고 사전 데이터가 없어도, 그리고 대형 냉장고나 이런
대형 모터 사용 제품들의 방음 시설은 사실 갖춰진 환경이 찾기 어려운데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저희가 가지 않고도 시스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SaaS 모델의 산업화가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로커스 임지섭 대표님의 발표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대표님과 함께 김상호, 김봉연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입니다. 준비된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예, 우선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CNN을 사용하셨는데 뭐 최신 이미지 쪽 소타를 보면은 뭐 사실 CNN보다는 트랜스포머 계열이 훨씬 많아지고 있긴 한데 굳이 CNN을 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전 데이터 없어도 불량 판정이라는 말을 꼭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사전 데이터, 라이블링 데이터 LG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불량 판정을 하시는 이제 솔루션을 만드신 건데 사전 데이터 없어도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CNN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인공지능 설계 철학은 성능이 높으면서 가장 간단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CNN조차도 두 개의 레이어밖에 사용하지 않은 정말 얕은 CNN을 사용했고요. 그 CNN을 약한 학습기로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 약한 학습기들을 각각 부스팅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습 속도조차도 25,000 여장을 썼을 때도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을 걸려서 저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신 논문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최신 논문을 쓰면 또 학습 파라미터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사전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PPT에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저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정상 데이터에서는 아까 보시던 수직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토 인코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인풋 이미지와 다시 재구성된 이미지 사이에 정상 데이터는 수직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잘 복원이 되고 이제 비정상 데이터는 그 과정에서 수직선이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거리의 차이를 기반을 두고 이상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데이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 LG처럼 데이터 셋이 구축된 것을 받았을 때는 지도 학습으로 더 강력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사전 데이터가 없다면 비지도 학습을 하는 중에 데이터를 구축해서 나중에 강력한 지도 학습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일단 할게요. 그 모델링 하는데 이제 10분 정도까지 알고리즘 모델링 최적화를 이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인이 사실은 양불을 판단하는데 10분이 안 걸리고 사실은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 최적화가 더 돼야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투 레이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와 근데 분량의 타입을 왜 구분하려고 하셨는지 처음에 이제 분량의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려고 분량의 타입을 이제 구분하시려고 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피처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흔히 지금 이미지 딥러닝 기술은 사람의 육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3레이어, 4레이어까지 시도를 했지만 그 2레이어에 비해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 차라리 저희는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더 고도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이 소음 데이터 하나당 이미지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약 0.3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 불량 데이터에 대한 패턴에 대한 분류는 현장에서 동시에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LG에서 프로세스는 불량이 판정이 됐을 때 AI 연구실로 직접 제품을 보내고 거기서 불량 타입에 대한 피드백이 전해지면은 현장 및 협력사에 그 피드백을 전해줘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전 제품에 대한 배송이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냉장고나 더 대형 가전 같은 경우는 이 불량 제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최초의 목표 자체가 불량 원인을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불량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타겟 시장의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한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좋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비즈니스 모델이 베이직, 프로, 프리미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모델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랑 이게 프라이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저희가 최초에 접근할 만한 업체들이 선정된 거나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결국에는 저희의 타겟 차별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LG와 같이 현장에 검수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이 이러한 전문적인 그 검수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하나하나 그 사업장들을 방문할 수 있을지는 못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사스 모델로 가게 되었고요. 그 사스 모델의 프라이싱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베이직, 프로, 프리미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결국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 그리고 클라우드 구축 환경에서 가격적인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지금 그 올 한 해 11개의 제조기업에서 데이터를 받았고 실제 에너지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현장 전문가분들께서 모터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를 저희한테 먼저 제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소음 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터는 그 불량 데이터를 들어보시면 그 순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크로커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순환성이 없는 것들을 암소음으로 판단해서 제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그 LG 가전의 그 부품 말고 완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순환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소음 불량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그 순환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불량 데이터에 그 뭐 암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검토할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제 멘토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터에서 나오는 주기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없는 경우는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봐야 주기가 없다고 하시지만 또 그 소음만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터 소음도 그냥 무작정 2차 주파수 분석을 한다는 게 아니고 모터라는 것 자체의 기계적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이용했습니다. LG 측에서 그 주기가 없다고 생각하신 데이터를 보내고 그에 해당하는 기계의 특성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또 다른 전처리 방식으로 100% 자동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지났습니다. 크로커스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